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강의 어떠셨나요? 저희가 빅쿼리를 통해서 강력한 DW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어, DW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로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어떤 컬럼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로딩하려고 할 때 메모리가 뭐 풀이 차면서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컬럼에 아웃라이어가 있거나 혹은 이 컬럼에 뭐 특정 값이 뭐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스트라이핑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처리 과정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현대화하기 위해서 UI를 통해서 쉽게 데이터 인제스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도 저희가 데이터 프랩 그리고 데이터 퓨전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랭글링이라고도 하죠. 이런 프리프로세싱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코딩 없는 데이터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장우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빅데이터 처리 뭐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빅데이터는 크게 저는 데이터 크기나 아니면 데이터 다양성,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속도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까지는 데이터 속도를 데일리 배치 혹은 아월리 배치 혹은 좀 빠르게 본다고 하면은 분 단위의 배치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냥 텍스트 파일이 탭으로 딜리미터드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콤마, CSV 같은 타입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좀 더 많이 쓴다고 하면은 RDB에서 제공하고 있는 블럭 타입 혹은 이커머스 같은 쪽에서는 상품의 이미지나 상품의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충분했다고 하면, 그리고 데이터 크기는 뭐 메가바이트, 옛날에 360kb짜리 2HD, 2DD 플로피 디스크 했을 때는 뭐 360kb 이렇게 했었죠. 요즘 그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 정도의 양으로 충분했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혹시 이런 키워드들 들어보셨습니까? 뭐 애자일, 그리고 린 스타터, 디자인 싱킹, 블루오션 시프트, 혹은 워킹 백워드. 뭐 이런 키워드들을 관통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빠르게 발맞춰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또 개발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봐서 또다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머물렀던 그 작은 원이 지금 보시는 큰 원 쪽으로, 데이터 크기는 뭐 엑사바이트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은 언스트럭처럴 데이터, 그리고 뭐 그래프 데이터,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데이터 속도도 거의 니어 리얼 타임의 속도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투마켓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특정 영역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팀이 그것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빠르게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것을 적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DW 모더나이제이션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과 클라우드 데이터 퓨전은 이 전체 ETL 과정의 각각의 서비스 펑션에서 지금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는 정도의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전처리를 담당하고 있겠고요.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ETL 파이프라인을 크리에이션 한다거나 혹은 이것을 모디파이 하는 것들, 그리고 인프라 운영 쪽에서는 이 전체 파이프라인의 퍼포먼스를 본다거나 특정 매트릭을 정해서 뭔가 밀리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겠죠.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은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그 랭글링을 UI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ETL 파이프라인 작성 측면에서는 좀 작게 제가 그렸지만 미약하게나마 이 파이프라인 작성과 그리고 리플리케이션에서 또 다른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퓨전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 ETL 파이프라인 영역을 커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이가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보다는 약간 작죠. 그래서 그 랭글링 하는 쪽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측면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랭글링 기능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랩을 살펴볼까요? 데이터 프랩은 시각화된 데이터 전처리를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통스러운 과정은 곧 뭐 지리하게 시간이 많이 사용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인프라를 셋업하고 관리하는 작업도 당연히 힘이 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위해서 클린징하고 이런 작업들 정말 고통스럽죠.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은 그 데이터를 인제스션하는 그 프리프로세싱하는 과정 중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화하거나 혹은 그 정제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에 뭔가 다른 태깅을 넣어서 인리치먼트 하는 작업 혹은 밸리데이션 하는 작업,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UI를 통해서 프리프로세싱을 한다는 것은 클릭만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탐색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쉬운 데이터 준비 과정을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완전 관리형 서비스는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그 비즈니스 쪽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팀, 예를 들자면 DE팀의 지라 티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말로만 요청하면 안 되고 엑셀로 정확하게 테이블을 그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래서 한번 데이터가 오면 뭐 다음 달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주세요, 대신 이것만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굉장히 지리멸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리 조직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라이센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양이 많다고 했을 때는 스케일아웃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인프라 확장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데이터 프랩은 이 모든 과정에서 훨씬 더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현대화된 데이터 준비 과정을 제공해 드립니다. 데이터 수집은 빅쿼리,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혹은 본인의 로컬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프랩에서 전처리를 하고 나서 실제로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것은 구글에서 오픈소스의 아파치 빔을 매니지드화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것은 나중에 싱크 될 때는 마찬가지로 뭐 빅쿼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싱크가 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AI ML 펑션을 그대로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를 로딩하시면 이 데이터가 컬럼 단위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URL을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곧 데이터의 분포나 패턴 같은 것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만약에 널 값이 있거나 혹은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위에 보시는 이런 바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붉은색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아웃라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변환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을 URL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를 로딩하실 때는 샘플링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데이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작다 이러면은 풀 데이터를 로딩해서도 이런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키마 타입을 자동 인식하는데요.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저나 아니면 플롯, 스트링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이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 프랩에서 로딩을 하시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자주 활용하는 데이터 타입, 예를 들자면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신용카드, 뭐 주민번호 같은 이런 타입들이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타입들에 대해서 특수 변환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커스텀 타입도 제공해 드려서 기존에 뭐 있던 단순한 스트링이나 이런 타입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타입의 그 포맷이 맞는지 혹은 이것을 벗어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밸리데이션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의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인제스천의 워크로드는 뒷단의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강력하게 처리가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의 아파치 빔을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화 한 것인데요. 이것은 스케일 프리하게 자동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워크로드 자체가 자동으로 리밸런싱 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데이터 인제스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프랩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는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의 장점을 미리 이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실행만 시키면 뒷단에 이런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 타입은 뭐 상상하시는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은 다 제공해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소스는 CSV나 아니면 로그 타입,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제이슨이라던가 아니면은 gzib나 bzip 같이 압축된 타입, 그리고 당연히 탭 딜리미터된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처리하시고 나서 이것을 싱크 시킬 때도 타겟은 CSV나 아니면 제이슨 타입, 그리고 컬럼 단위로 압축되어 있는 에이브로 타입 같은 것들로 싱크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제가 원본 소스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아니면은 빅쿼리 혹은 업로드 파일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프랩, 그것은 데이터 프랩의 스탠다드 버전이고요. 데이터 프랩의 프리미엄 버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전은 이 소스 단의 커넥터를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트그리시퀄 아니면 SQL 서버, DB2, 그리고 요즘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셀즈포스 단의 커넥터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 프로세싱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데이터 프랩이 직접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한 데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랩 데모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데이터 프랩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로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메뉴, 잡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플로우 메뉴에서 샘플로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로우는 저는 항공사별로 비행기를 얼마나 운행했는지, 항공사별 운행 횟수 전체를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이것은 항공기 운항 기록과 그 다음에 항공사 코드 정보 조인을 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플로우 네임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적으실 수도 있지만 상용 가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대부분 스테이징은 스테이징, 프로덕션 그래서 만든 날짜 같은 것도 물론 메타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고 만든 팀 이름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플로우가 많아지면은 그렇게 이름을 좀 구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로딩 시켜볼까요? 데이터는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쓰시거나 아니면 빅쿼리에서 SQL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거를.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번에 업로드 해놨던 그 파일을 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패스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그 디폴트 이 데이터 프레임을 설치한 프로젝트랑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다라면 그 버킷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 airline CSV, 여기 눈 모양을 표시하시면은 대략 프리뷰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랑 디스크립션이 있는 항공기 코드와 항공사 디스크립션, 이것을 추가를 플러스로 주고요. 그리고 플라이트 스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운항 기록입니다.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코드들, 출발, 도착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가하고요.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리뷰, 마우스를 오버를 하면 프리뷰가 되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페셜 캐릭터를 컬럼 이름에서 삭제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 개가 나왔을 때 이곳으로 인풋을 하도록 할게요. 인풋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그 플로우에 데이터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add new recipe를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뜨게 되고요. 이 레시피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항공기 코드와 항공기 디스크립션이 되겠죠. 이걸 자세히 보니까 밸류에 이런 코드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려면 이제 오른쪽에 여러 가지 레시피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 스텝 하셔서 여기에 뭐 헤더 같은 것들 관련된 게 있는지 펑션을 볼까요?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컬럼 네임을 가지고 뭔가 로우를 가지고 컬럼 네임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에 있는 요 값들을 가지고 컬럼 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위에 넘버 첫 번째로 가지고 컬럼 네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컬럼 네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뭔가 따옴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따옴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스트라이핑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쿼터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컬럼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컬럼의 밑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저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포매팅, 네, 여기 있네요. 그 trim, reading and trailing 쿼터라고 해서 앞 뒤쪽에 있는 쿼터를 날려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네요. 날려지고, 여기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텍스트 포맷을 멀티플로 코드를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 그러면 코드와 디스크립션에 있는 그 쿼터들이 날아가면서 해싱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UI로 클릭해서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이 쭉 있고, 작업을 하시면 오른쪽에 레시피에 이렇게 메뉴가 하나씩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전체라는 걸 정의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닫아볼게요. 가면 여기에 했던 것들이 이제 레시피에 대한 디테일을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했던 그 전처리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레시피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를 추가해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보이게 되고요. 로딩이 끝나면 네, 랭글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풀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은 데이터 사이즈가 풀 데이터 로딩을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아진다면 랜덤 샘플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필요한 컬럼들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컬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딜리트 컬럼을 클릭하면 제가 선택한 것 혹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가 쓸 것들만 골라볼게요. 데이트를 쓸 것이고, 에어라인 코드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파처 에어포트 정도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삭제하도록 해서 전체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됐죠. 물론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된 부분만 유지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써보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플로우로 돌아갈까요? 네, 여기에서 저는 위에 있는 항공사 코드랑 조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을 하고요. 그러면 위에 항공사 코드와 조인을 하게 될 것이고, 조인은 저는 레프트 조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인할 부분은 커런트의 에어라인이랑 조인하는 곳의 코드를 조인하고, 케이스 인센서티브하게 해서 조인하면 여기 매치가 몇 프로가 되는지가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네, 이렇게 에어라인하고 코드가 매칭이 된 게 나오고요. 이 코드는 매칭하고 나서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디스크립션을 넣고, 이렇게 해서 리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시 레시피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successfully 이게 조인 됐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인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결국 아웃풋을 이제 어디다가 담아야 될 거기 때문에 아웃풋을 만들겠습니다. 아웃풋은 마찬가지로 스토리지에다가 넣어볼까요? 이것도 제가 디테일을 가지고, 네,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데스티네이션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뉴얼 수행할 때 나오는 아웃풋, 그 다음에 스케줄드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로 수행을 할 때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할 수 있고요. 매뉴얼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우리가 데이터 프랩을 설정하면 나오는 그 아웃풋 디렉토리에 할 수 있고, 그거에서 저희가 에디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아웃풋으로 CSV로 아웃풋을 할 때 버켓을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GCS에 특정 폴더에 여기다가 그냥 나오게 해서, 네, 그리고 파일을 매번 새로 할 건가 이렇게 파일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옵션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파일 하나로 떨어뜨릴 건지 여러 개의 파일로 떨어뜨릴 건지 압축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SV 말고도 여기에 퍼블리싱 액션을 뭐 다른 제이슨 타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 파일이 떨어지게도 하실 수 있고, 수행할 때 머신 타입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팅을 하시고요. 네,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스케줄드 플로우로 스케줄을 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주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거시게 되면, 이 스케줄이 걸게 되면 스케줄에 대해서 여기 아까 보셨던 디테일에 스케줄드 데스티네이션에 마찬가지로 매뉴얼 데스티네이션을 추가하시듯이 스케줄 데스티네이션을 추가하시면 주기적으로 돌 때 나오는 아웃풋의 위치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런 잡을 바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 잡을 수행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뒷단에서는 데이터 플로우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아파치 빔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수행이 되고요. 런 잡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플로우로 자동으로 잡이 넘어가서 거기서 수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수행시켰던 거는 여기 잡 메뉴에 가시면은 지금 동작하는 게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로딩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인 프로그레스로 이게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돌고,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잡에 가셔서 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 플로우 잡에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 플로우의 UI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게 여기 이렇게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참 쉽죠? 이 UI로 뭔가 프리프로세싱을 한다는 게 굉장히 기능이 좀 별로일 것 같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TL에 전처리만 편해져서는 이게 진정한 현대화는 아니죠.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 실제 비즈니스에 사용할 때는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퓨전이 바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데이터 퓨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 퓨전을 데이터 통합의 원스톱 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앞서 보여드렸던 전체 범위에서 데이터 프랩이 앞쪽에 이 얇은 부분에 ETL 파이프라인 작성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퓨전은 전체 ETL 과정에 엔터프라이즈급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5가지의 핵심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분석 최적화된 데이터 통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처리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메타데이터와 모델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마찬가지로 구글 클라우드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개방성,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디서든지 동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도 걱정하실 것이 없다는 점, 그런 점들이 데이터 퓨전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분석 최적화된 데이터 통합 기능은, 앞서 데이터 프랩은 스탠다드 버전이긴 하지만 빅쿼리,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혹은 로컬에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이 3가지 옵션을 지원해 드렸다고 하면, 데이터 퓨전은 오라클, 그리고 뭐 하둡, 클라우드,
AWS로 치면은 S3, 레드시프트 이런 쪽에서의 데이터 커넥터 기능도 있어서 광범위한 데이터 포맷 그리고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인제스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없는 그리고 코드를 포함해서도 데이터 인제스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드 상에서 스팍 노드를 추가를 하시면 거기에 자르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인라인으로 코딩을 하셔서도 스팍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 인제스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퓨전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REST API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드파티 툴이나 아니면 직접 필요하신 기능을 구현하시는데도 이 REST API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MySQL, 오라클, 테라데이터, 버티카, 밑에 보시면 스플렁크, 페이스북, IoT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MQTT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장하시는 것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저장소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빅쿼리, 스패너 이런 것들은 저장 데이터의 싱크 타겟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소스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위치시켜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하시면 AI/ML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데이터를 인제스트 하시는 도중에 이 데이터에 특정한 AI/ML 기능을 써서 뭔가 컬럼을 추가하시거나 이런데도 쉽게 데이터 퓨전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텍스트에서 뭔가 텍스트 익스트랙션을 해서 이 텍스트의 특정한 문자열을 원본 데이터에 붙여넣고 싶다. 이런 점도 데이터 퓨전을 사용하시면 쉽게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은 뭔가 실수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데이터를 인제스션 하실 때 데이터 프랩과 마찬가지로 뭔가 레시피 같은 것들을 만드시면 이것을 익스포트 하실 수도 있고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에 다시 그것을 임포트 하셔서 쓰시면 계속 뭔가 매뉴얼 작업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류의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컬럼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때 전체 데이터 ETL의 파이프라인 구성에 있어서 중간에 자바의 트라이 캐치나 파이썬의 트라이 익셉트 같은 그런 어떤 가디드 블럭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에러가 났을 때 그것을 내가 사전 정의한 형태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인제스션 하다가 그대로 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와 모델링은 제가 제목은 번거롭지 않은 캡처 및 검색이라고 했는데요. 이 데이터 세트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뭔가 메타데이터를 기술할 수가 있고 혹은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태그를 걸어둘 수가 있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쉽게 서치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엔드투엔드 데이터 뷰라고 해서 데이터 모델이나 프로파일 그리고 데이터 처리의 흐름 그리고 데이터 세트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REST API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뭔가 자유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죠. 데이터 리니지, SM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 데이터 계보는 뭔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게 어디서 흘러가서 어떤 처리를 했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 리니지 관리 그리고 혹은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SM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별도의 SM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사용하실 필요 없이 이 데이터 클라우드 퓨전을 사용하시면 데이터 컬럼 단위의 계보를 통해서 뭔가 변경의 영향을 이해하거나 데이터의 브리치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전체 프로세스 및 실행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리니지 펑션도 REST API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세트 레벨이라든가 혹은 필드 레벨 이것을 RDB로 생각하시면 쉽게 테이블 레벨이라든가 컬럼 레벨 단위로 이런 데이터 리니지를 검색하시고 다른 도구로 통합 가능하시고요. 물론 직접 구현도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텐서플로우라던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 저희가 이런 것들처럼 뭔가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을 오픈소스화해서 전체 에코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퓨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데이터 퓨전은 원래 그 CDEP이라고 해서 온프레미스에서도 설치하실 수 있고 뭐 어떤 환경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오픈소스 기반을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 퓨전은 엔터프라이즈급의 데이터 통합과 수집을 위해서 이 CDEP이라는 오픈소스를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 매니지드 서비스화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포 옵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메모리, 샌드박스, 혹은 하둡, 혹은 다커나 쿠버네티스처럼 컨테이너화된 환경으로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 그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그 위치 자체도 당연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매니지드 하둡 클러스터인 클라우드 데이터 프락 위에서 돌게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다른 CSP, 예를 들면 AWS면 EMR, 애저 같은 경우에는 HD 인사이트 위에서 워크로드가 실제 동작하도록 하실 수도 있고, 혹은 클라우데라의 데이터 플랫폼 HDP 같은 뭐 이런 쪽에서도 쉽게 뭔가 큰 변화 없이 워크로드가 동작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프레미스랑 데이터 통신을 할 때 퍼블릭 IP를 다 치우고 그냥 프라이빗 IP로 통신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 우리가 이제 nREST 단계 인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다 인크립션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믿업지 않으시면 고객께서 직접 인크립션, 디크립션 하는 그 키를 제공하셔서, 저희는 여기 지금 제가 CMEK라고 적었죠. 커스터머 매니지드 인크립션 키라고 했는데, 고객이 정의하신 키를 가지고 암복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VPC 서비스 컨트롤이라는 것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제공됩니다. 빅쿼리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가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IP 베이스로 뭔가 접근 통제를 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브라우저만 접근하게 한다, 혹은 특정 OS만 접근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데이터 퓨전도 마찬가지로 VPC 서비스 컨트롤 내에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DLP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인제스천하는 데이터가 비밀번호라든가 아니면 JDBC의 커넥션 URL이라든가 혹은 뭔가 또 다른 신용카드 번호, 뭐 이런 뭔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센시티브한 데이터가 있으면 DLP를 제공하시면 이것을 디텍션하고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킹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컴플라이언스 표준을 맞추고 있고요. 뭐 히파라든가 아니면은 카드에 연관되어 있는 PCI DSS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ISO 표준들을 다 미트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프랩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퓨전의 데모를 보시면서 이 데이터 퓨전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데이터 퓨전 메인 화면입니다. 데이터 프랩하고 마찬가지로 랭글링 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 인티그레이트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리니지를 볼 수 있는 메타데이터 메뉴,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동작할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메뉴와 전체적인 설정 메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이 메뉴에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좌측으로 보시면은 소스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올지, 그리고 변환, 그리고 아웃풋은 어디로 떨굴지, 이런 것들이 많이 템플릿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거를 해볼게요. 여기 프로퍼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설정하시는 이름은 이제 리니지에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GCS의 프라이트 데이터 라고 할게요. 하고 여기에 파일은 제가 미리 저장해 뒀던 플라이트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고 밑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밸리데이트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로딩이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게 되겠습니다. 닫으시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랭글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프랩하고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가시면은 여기에 랭글러가 있습니다. 랭글러를 그대로 추가하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 랭글링의 프로퍼티를 보시면 앞쪽에서 이제 넘어온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랭글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디렉티브즈에 있는 랭글을 클릭하시면 앞에서 넘어온 파일들 정확히 그 파일을 그대로 선택하셔서 랭글링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게 그대로 나왔고요. 데이터 프랩보다는 약간 UI는 떨어지지만 웬만한 메뉴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싱 하실 때 이게 이제 CSV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딜리미터로 콤마죠. 그리고 첫 번째 로우가 헤더로 해서 어플라이를 하시면 네, 기존의 이 바디가 그대로 있고 뒷부분에는 이 하나씩 파싱이 된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컬럼으로 구분돼서.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디 요거는 이제 원래 있는 거니까 없애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네, 딜리트 컬럼 하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되는 게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쓸 것들만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거와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것들만 제가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클릭되어 있는 컬럼에 가셔서 Delete Select 컬럼 하실 수 있고 Keep Select 컬럼 하면 이제 제가 선택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어플라이를 하시면 랭글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 부분도 밸리데이션 해보시면 된 겁니다. 이름은 뭐 여러 가지로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용할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조인을 할 거니까 소스 데이터를 GCS로 또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 프로퍼티를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라인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것은 거기서 찾아볼게요. 네, 작은 파일 가지고 이렇게 밸리데이션 해서 네, 이렇게 보면 또 추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랭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랭글을 추가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 화면을 가지고 fit to screen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도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계속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퍼티에서 랭글 할 때 마찬가지로 랭글을 여기서 에어라인을 가지고 랭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어라인도 마찬가지로 CSV를 하신해야 되니까 CSV로 하고 콤마 여기서 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바디도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리고요. 이거는 뭐 깔끔하게 이거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되면 됐고 밸리데이션 네, 굉장히 랭글링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하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름을 구분 안 해놔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조인은 여기에 애널리틱스 밑에 가 있는 조이너를 붙이시면 됩니다. 조이너를 여기다 붙이시고요. 위에서 랭글링 한 것도 가고 아래쪽에서도 랭글링 한 것도 가서 조이너 세팅을 해볼까요? 조이너는 데이터 프랩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직관적인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보면 랭글링 하는 소스들이 어떤 컬럼들이 이렇게 오는지 보이고 전 여기에 이제 에어라인하고 여기 코드를 랭글링 하겠다 그래서 이 조인할 때 필드를
랭글러에 이런 필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랭글러 2에서는 이런 필드들이 넘어온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조인은 아우터 조인 하고, 그다음에 인풋으로는 왼쪽이 이제 중심이 되는 테이블, 아우터 조인 경우, 여기 랭글 쪽에는 에어라인 하고, 랭글 2에는 코드를 해서 get 스키마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본 소스에 있던 4개랑 아래쪽에 있는 2개가 조인이 되는 것이고요. 코드는 똑같은 게 이제 있으니까 이건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디스크립션,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을 해보면, 네, 코드는 여기에서 제가 밸리데이션 하면 그대로 생기게 되니까 지운 상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프레버에서는 안 했는데 요거를 다시 뭐 그룹 바이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룹 바이를 넣고 다시 연결을 그룹 바이로 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소스에서 넘어오는데, 요걸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할 때 이 필드를 우리 시퀄에서 그룹 바이 하시듯이 데이트를 가지고 그룹 바이 치고, 그 다음에 에어라인, 에어라인 코드,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룹 바이 하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할 때 필드를 저는 이 departure airport에서 요 콜럼을 저는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runs 비행 횟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됐고,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횟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널러블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밸리데이션하고 에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화면에 맞춰서 온라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익스포트를 할 싱크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 싱크에도 마찬가지로 소스와 마찬가지로 S3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해서 여기에 아웃풋은 플러스 카운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패스는 아웃풋이 들어갈 패스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네, 어디다가 할게요. JS에 네, 이거는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네요. 네, 원본 소스가 있던 쪽에 비슷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패스는 여기에서 같은 소스와 같은 디렉토리에 아웃풋 쓰고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두고요. 밸리데이션 해서 네, 닫고요. 다시 온라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데이터 퓨전은 재밌는 게 이렇게 프리뷰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합성이 있는지 이렇게 프리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 프리뷰의 컨피그레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뷰가 돌 때 이 레코드를 일부만 가져와가지고 프리뷰를 돌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먼저 디플로이를, 이 파이프라인을 디플로이 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멈추고요. 네, 멈추고 이걸 가지고 프리뷰 모드를 닫은 다음에 요걸 전체를 세이브를 하고, 네, 이름은 테스트 플라이치 아무렇게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해볼까요? 네. 디플로이가 한번 되고 난 파이프라인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고요.
네. 이 디플로이 화면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수행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 뒷단에는 구글 클라우드에 그 매니지드 하드 클러스터인 데이터 프락이 뜨게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 프락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그 이피미러하게 그 빠르게 런치됐다가 삭제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잡이 돌 때마다 데이터 프락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프로비저닝이 지금 되고 있네요. 이게 다 네, 수행이 끝났습니다. 수행이 끝난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노드를 클릭하시면 노드의 매트릭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서머리를 클릭하시면은 전체 런 히스토리라든가 레코드가 얼마나 처리됐는지를 차트나 테이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행되고 난 결과 한번 수행이 되고 나면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가시면 그 데이터 리니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한 개만 만들었지만 GCS를 조회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라던가 메타데이터에 GCS가 포함된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방금 했던 그 GCS 플라이트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연관되는 스키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니지를 클릭하시면 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돼서 어떻게 갔는지를 기간별에 따라서 이렇게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데이터 퓨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데모를 통해서 데이터 퓨전이 어떤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 대략적이나마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데이터 프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퓨전을 설명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차이점이 있나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데이터 프랩 같은 경우에는 그 랭글링 하는 쪽에서 UI의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데이터 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랭글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성이 강력하고 모니터링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나중에 찾아보실 때도 뭔가 클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코딩 없는 데이터 통합이라고 좀 다소 도발적으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뭔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이 없는 데이터 통합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고, 코딩이 있는 통합은 뭔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코딩이 없다는 것은 요즘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했을 때 그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그것을 빠르게 고객한테 선보여서 빠른 피드백을 받고, 이런 원패스를 빠르게 도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특정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DW 모더나이제이션의 어떤 또 하나의 핵심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늘 좀 제목을 코딩 없는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또 여러분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실 때 그 개발의 속도 자체에 굉장히 가속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데이터 프랩하고 데이터 퓨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loud.google.com의 데이터 프랩과 cloud.google.com의 데이터 퓨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다큐멘테이션이나 튜토리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오프라인에서 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